경찰에 체포되어 연행되는 이 남성. 취재진을 향해 무려 V를 그리고 있습니다. 그는 대체 무슨 죄를 지었던 걸까요? 이 남성의 이름은 가케이 신이치. 그는 아버지가 없는 모자 가정에서 자랐는데요. 조금 특이한 점으로는 쌍둥이 동생이 있었다고 합니다. 그의 유년 시절은 전혀 문제가 없었습니다.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밝고 건강한 소년이었다고 하네요. 그와 어린 시절을 함께 보낸 소꿉친구는 딱히 특이한 점 없는 평범한 유년 시절이었다고 당시를 회상했습니다. 고등학교에 진학한 카케이와 동생은 성격도 밝았고 쌍둥이라 주목을 받아 학교 내에서도 인기가 많았다고 하네요. 고등학교 졸업 후 2008년경 가케이 신이치는 일본의 유명 택배 회사인 야마토 운수에서 근무했습니다. 당시 그는 일에 무척 불만이 많았던 모양인지 하루는 일이 끝난 후 직장 동료와 담배를 피우며 일에 대한 불평불만을 쏟아냈다고 하는데요. 그 다음날부터 연락도 받지 않고 출근하지 않았다고 하네요. 이후 그는 아프신 어머니를 간호하며 여러 비정규직을 전전했다고 합니다. 한편 가케이는 근처 주민들에게 평판이 무척 좋았는데요. 근처에 살던 한 주민은 가케이 형제와 그의 어머니가 함께 장을 보러 다니는 걸 자주 봤다며 사이좋은 모자지간이었다고 진술했습니다. 또한 이웃 주민이 장바구니가 무거워 힘겨워할 때 대신 들어주기도 하는 등 주변 주민들에게도 친절했으며 마주칠 때면 늘 밝게 인사를 건네곤 했다고 합니다. 다만 그에 대한 나쁜 평가 역시 존재했는데요. 그는 과거 경찰을 때려 공무집행 방해로 체포된 일도 있었고 운전 실수로 사장이 화를 내자 사장에게 욕을 퍼붓고 일을 그만둔 적도 있었다고 합니다. 시간은 흘러 2018년 그는 여러 비정규직을 돌고 돌아 10년 만에 다시 야마토 운수에서 일하게 됩니다. 그는 직장 내에서는 말수가 적고 내성적이었지만 일처리도 빨랐으며 근무 태도도 굉장히 성실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는 야마토 운수 외에도 파견 사원으로 투잡을 뛰었다고 하는데요. 그러다 보니 아침 무렵이면 잔뜩 지친 듯 축 처진 몸을 끌며 집으로 돌아오는 모습이 주변 주민에게 목격되곤 했다고 합니다. 과도한 노동 속에서 가케이는 다시금 야마토 운수에 불만을 갖게 되는데요. 동료에게는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제대로 평가받기는커녕 지적질만 당해 라고 불만을 토했고 범행을 일으키기 직전 친구와의 대화에서는 반말을 내뱉는 어린 관리직한테 나는 존댓말을 해야 된다고 라며 직장에서 느낀 스트레스를 이야기했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건 전날인 2020년 10월 5일 가케이의 근무 중 트러블이 발생합니다. 센터에서 경력이 긴 A씨에게 짐 쌓는 게 잡스럽다 라는 주의를 받은 것이죠. 이 A라는 사람은 평소부터 카케이가 짐 쌓는 것이 마음에 들지 않았는지 발달장애가 있냐는 폭언을 했었다고 하는데요. 이날은 그간 참았던 분노가 폭발한 것인지 가케이는 격하게 화를 내며 이내 A씨와 멱살을 잡고 싸움을 벌이게 됩니다. 한편 현장에는 아르바이트생인 여성 B씨도 있었는데요. 그녀는 둘 사이에 끼어 싸움을 말렸다고 하네요. 그런데 싸움을 말리던 B씨가 어쩌다가 카케이의 손에 맞고 맙니다. 이에 A씨는 자신과 B씨가 폭행을 당했다며 상부에 보고했고 이것으로 인해 가케이는 직장에서 즉시 해고당하게 되었죠. 문제는 당시 야마토 운수가 B씨에게 경찰서에 가서 가케이를 폭행으로 신고하도록 지시했다는 것입니다. 다만 이에 대해 B씨는 싸움을 말이다 어쩌다 맞았을 뿐이고 가케이 씨와는 사이도 나쁘지 않아요 라고 거절했지만 회사의 명령이었기에 어쩔 수 없이 경찰서로 향했다고 하네요. 이후 B씨는 경찰에게 싸움 중에 가케이 씨가 휘두른 칼이 어쩌다 제 몸에 닿았을 뿐인데 회사에선 폭행으로 피해 신고를 하라고 왔는데요. 사실 저를 폭행하려는 게 아니니까 피해 신고를 하고 싶진 않아요. 라고 이야기했고 피해 신고 없이 집으로 귀가했다고 합니다. 문제는 카케이의 착각이었습니다. 그는 자기가 해고된 것이 A, B씨 탓이라고 생각해버린 것이죠. 해고당한 그는 지체 없이 홈센터로 이동, 야구 배트 한 자루와 칼 2자루를 구매했습니다. 그리고 그날 저녁 흉기를 타올로 감싼 후 집에서 범행 예행 연습을 했다고 하네요. 다음 날인 2020년 10월 6일 새벽 4시 15분경 가케이는 자신이 일하던 야마토 운수 물류센터에
흉기를 들고 잠입했습니다. 그리고 마침 막 출근한 참이었던 B씨를 습격했죠. 그녀는 최소 17회 이상의 공격을 받아 그 자리에 쓰러졌고 다시는 돌아올 수 없는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한편 B씨가 공격받던 순간 A씨는 출근을 위해 센터 앞에 차를 세웠는데요. 그는 차에서 내리는 순간 B씨의 비명을 듣게 됩니다. 뭔가 이상함을 직감한 A씨는 황급히 센터 안으로 들어갔고 그의 눈에 들어온 것은 흉기를 쥔 채 비명을 지르며 A씨를 향해 뛰어오는 카케이였습니다. A씨는 카케이와 충돌, 몸싸움을 벌였지만 이내 필사적으로 도망쳤고 카케이는 무려 자동차를 타고 그를 뒤쫓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추격 도중 잔뜩 쌓은 짐은 물론 센터의 벽을 자동차로 들이받는 등 완전히 이성을 잃은 듯한 상태였다고 합니다. 한편 A씨는 카케이가 벽을 들이받는 틈을 타 어떻게든 무사히 도망칠 수 있었고 즉시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잠시 후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을 발견한 카케이는 무려 자신이 타고 있던 자동차로 경찰차마저 들이받았다고 하네요. 그리고 충돌한 순간을 틈타 경찰은 카케이를 체포하는 데 성공합니다. 카케이는 체포 후 조사 과정에서 다음과 같은 진술을 남겼습니다. 해고당해서 화가 났었다. 그 2명 때문에 해고당했다고 생각했고 목숨을 빼앗을 계획이었다. 그리고 그는 즉시 기소되었고 검찰로 소환되던 도중 현장을 취재하러 온 취재진에게 말도 안 되는 행동을 보였습니다. 무려 자신을 찍는 보도진 카메라에 웃음을 보이며 손가락으로 V를 그렸던 것이죠. 이후 2022년 1월 21일 첫 공판이 열렸습니다. 카케이는 재판장에서 전혀 반성하는 태도를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데요. 재판장이 그에게 이름을 묻자 몰라. 라고 대답한 것을 시작으로 직업을 묻자 신의 사자. 라는 등 어처구니 없는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이후 사건 경위를 검찰이 설명하자 거짓말하지 마. 라며 검찰에게 소리를 질렀다고 하는데요. 사건 상황에 대한 질문에는 쓰잘데기 없는 질문엔 대답 안 해. 라고 답하는 한편 그때 A의 목숨을 끊어놓지 못한 게 참 아쉽네. 라는 말을 남겼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의 이러한 답변에 방청석에선 비난의 목소리가 빗발쳤고 카케이는 방청석을 향해 지옥에나 떨어져라. 라고 소리를 질렀다고 합니다. 이후 B씨 살해에 대해 묻자 그는 별 생각 없다. 라고 대답했고 A씨를 공격한 이유에 대해서 묻자 감옥을 출소하면 그때 죽인다. 라고 대답했다고 하네요. 한편 살해당한 B씨의 남편은 증언대에서 다음과 같은 말을 남겼습니다. 아내는 늘 밝고 긍정적이며 제게 있어 소중한 존재였습니다. 재판에서 범인의 뻔뻔한 태도를 보고 있자니 지옥에 있는 것 같은 기분입니다. 이후 검찰은 카케이에게 징역 28년을 구형했고 변호 측은 징역 17년이 적당하다고 주장했습니다. 한편 형량 이야기를 들은 카케이는 날 재판하면 세상이 끝난다고. 라는 알 수 없는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2022년 2월 3일 판결 공판에서 재판장은 반성의 태도가 보이지 않는다 라며 그에게 징역 27년을 선고했습니다. 재판장은 당시 카케이에게 자신의 죄를 받아들이시죠 라고 말했다고 하는데요. 이에 대해 카케이는 뭐? 전혀 모르겠는데? 라고 대답했으며 내 맘속에 신을 화나게 했어. 이 나라는 끝이다. 라는 등 여전히 반성 따윈 없는 태도로 일관했다고 합니다. 한편 그의 어처구니 없는 발언을 들은 방청석에선 신의 아보게 등의 폭언이 쏟아졌다고 하네요. 이뿐만 아니라 카케이는 재판이 끝날 즈음 사형이었으면 좋았을 텐데. 기쁘게 죽었을 텐데. 신의 분노다. 5월 7일. 등 의미불명의 말을 남겼다고 하네요. 그런데 그는 사형이었으면 좋았을 거라는 말을 해놓고선 정작 징역 27년의 판결이 나자 곧바로 항소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결국 그의 항소는 기각되었고 징역 27년의 형이 확정됩니다. 만일 그가 형무소에서 형을 다 살게 된다면 출소할 때쯤엔 73세의 나이가 되어 있겠네요. 이번 영상 어떻게 보셨는지요? 피해자의 명복을 빌며 영상을 마칩니다. 금이사였습니다.